2026년 7월 16일 오늘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호를 기술했습니다. 오늘 디지털 사초 10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 역시나 애증 1세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1세기도 더 넘는데 1세기 한 1.5세기 되겠네요. 미국과 일본을 우선 보면은 1904년 5년 러일전쟁 때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기호해서 러일전쟁을 전폭적으로 도와가지고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그 러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이익이 많죠. 완전히 그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됐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일본을 지원했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 사이는 그렇게 계속 지원하면서 우호적이고 우방으로만 가까웠지만 태평양 전쟁 때 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과 일본은 같은 연합국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원수가 됐어요. 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일본은 그 식민지 침략국이니까 우리가 싫어한 것을 말할 건데, 반대로 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짝사랑을 많이 해요. 주제넘게. 그러니까 주제넘는 것이 잘난 게 아니라 멍청한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이 착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면은 그 일본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푸들처럼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러일 전쟁도 이기고 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독일이나 또는 스페인 프랑코 있죠, 독재자, 독일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하고 반공 그 동맹을 맺어요. 반공. 그 반공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방어하자, 이런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극우 동맹이죠. 공산주의를 극자라고 말할 때 극우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 뭐 특별하게 적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건 이제 일본은 지가 크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에 말하자면 이제 여기저기 그 소위 말해서 일본식으로 나와바리 구역을 넓혀간다 이랬으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봐라, 이게 좀 잘 귀엽다고 봐줬더니 크네. 그래서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이 뭘 하냐면은 그 석유 공급을 못하게 금수 조치,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려요. 그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항 수단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주만 기술입니다. 도쿠다이 그 자산특공대 진주만 기술인데,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미국은 천사고 일본은 악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양국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주만 기술이 일본이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그냥 자다가 미쳐가지고 도발한 게 아니고, 미국이 석유 군수조치를 내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에 기름도 못 넣고, 다른 것도 못하죠. 석유가 없으면. 지금도 석유가 그런데 그때는 더 그렇죠. 석유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에너지였으니까. 그래서 신중한 기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깨지고, 그리고 원자폭탄 2개 맞은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일본도 이제 원자폭탄 2개 맞고 히로히도가 이제 항복 선언해서 끝났는데,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3파수로 나눠가지고, 내가 언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소련군이 참전하는데 뭐랄까, 보답으로 미국이 뭔 선물을 줬냐면 3파선 이북을 소련군이 진주할 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쓴 거죠, 그냥. 원래는 그게 그 독일처럼 침략국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나눠야죠. 일본을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하고 사하이라든가 그 북해사도가요, 그쪽에 그 러시아 소련을 그쪽으로 주고, 혼슈하고 큐슈를 미군이 점령하면 딱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일본을 양단으로 해서 양분해가지고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메가드가 주로 이제 그렇게 희망했을 것 같은데 한반도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도의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국토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불행을 겪어가지고, 그게 훗날은 6.25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완전히 거의 80년 이상 분단된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런 짓거리를 미국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6년도에 그 중국에서는 국민당 장제스하고 공산당 마오쩌둥하고 이 국共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9년까지 만 4년 동안 국共내전을 하는데, 미국이 장제스 국민당군에게 많은 지원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도 끝났으니까 무기 남은 것은 다 재고를 소진해야 되니까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많이 지원했는데 짱제수 국민당군이 그 무기를 마오쩌둥 공산당군들한테 팔아먹어요. 소위 말해서 야매로 팔아먹어요. 팔아서 술도 삼고 있다 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오쩌둥 공산당군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짱제수 국민당군은 정부군이라면 마오쩌둥의 공산당군은 그 이제 뭐랄까 민병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뭐 어떤 국고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의원군들 모임인데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그네들이 이 국민당 그 분들이 야매로 팔아먹는 그 좋은 미국한테 어떤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그걸로 뭐 싸우니까 이거 아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1949년에 장제스가 대만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10월 1일 날 천안문에서 신중국 건설을 선언을 했죠. 건국을. 그리고 1년 뒤에 1950년 역적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 6.25가 터졌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가더는 그 다시 또 유엔군 사령관으로 6.25 참전을 했는데 메가더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작년에 짱제수 국민당군이 대만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걸 이참에 이 한국전쟁을 기화로 해서 중국 본토를 수복하는 전쟁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자기 부하였던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프랑스 망명정부가 당시 런던에 있었는데 수복을 해줬어요. 프랑스 본토로.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큰 말하자면 선물을 얻은 것이고 아이젠하워 본인도 2차 대전의 영웅처럼 돼가지고 완전 대선 후보급 되어버렸어요. 그 실제로 6.25가 우리 3년 동안 일어났는데 마지막 해에 6.25 그 휴전도 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도 돼요. 아무튼 메가더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6.25가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대만 장제스한테 참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6.25 16개 나라가 유엔군으로 참전했는데 그 대만이 참전 안 했거든요. 참전하라고 했어요. 그 장제스도 참전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한국전쟁이 아니라 세계전쟁이 되어버린다.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진다. 그리고 지금은 원자탄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라 소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재앙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제스가 이제 참전을 못했죠. 물론 안 됐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이제 그런 대로 다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장제스 군대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북한으로 이제 쳐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평양을 점령하고 원산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신의주로 도망가가지고 김일성이가 평양 원산을 지금 뺏겼지만 그래도 신의주라도 남겨놓고 함경도라도 남겨놓은 상태로 휴전을 하고 쓰겠구나 해서 휴전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가 듣지를 않은 거죠. 왜 안 들었다? 메가더는 한반도를 통일하고 6.25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이 중국 본토 수복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말도 했어요. 이미 처음에 그 짱제스 국민당군에게 6.25 16개 나라에다 유엔군에게 같이 참전하라고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만주에다가 원자탄을 때려가지고 일본에 때리듯이 그렇게 해갖고라도 중국을 그때 중공이죠. 중공을 개멸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중공이 일단 그때는 정부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준말의 중공인데 왜냐하면 그때 중국은 대만에 있는 장제수 국민당군이 그게 중국이었거든요. 유엔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도 그게 중국이었고 지금의 중국은 그때는 중공이라 해서 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토수복이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오쩌둥이 평양까지 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압록강 옆에까지 와서 천천강 넘어서 오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 중국 본토 수복 전쟁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한반도 6.25 전쟁에 참전한 거 아닙니까? 11월 달에 참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6.25가 참전했죠. 친 거죠. 왜냐하면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싸운 거. 물론 이제 유엔군이 미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군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3만 6천 명.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3만 6천 명씩이나 죽인 전쟁이 없어요. 한국 전쟁 빼놓고는. 그리고 또 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이없는 것은 그 상대 적국이 북한 인민군이 아니고 중공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한마디에 싸운 거죠. 마치 청일전쟁 때 청나라군하고 일본군이 한마디에 싸운 것처럼 그런 전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렸죠. 어서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갔더니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메가더가 찌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메가더가 우리 원균 장군보다 또 사실은 대접을 못 받아요. 원균 장군은 그래도 공신이죠. 왜냐하면 전사했잖아요. 작전 실패를 했을 망정. 근데 메가더는 전사도 안 하고 저버리고 그랬잖아요. 원균은 자기가 비록 지난 해전에서 작전 실패했지만 전사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원균은 자기가 전쟁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선조가 그
뭐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작전명 내린 대로 따르다가 한 것이지만 메가더가 하지 말란 일을 해가지고 홀로 졌으니까 그게 뭐 그래서 미국에서 메가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더가 다르죠. 사실 인천에서 메가더 동상이 공원이 이런 거요. 인천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인천 그것도 인천의 대부분 그 인천시장이 뭐 국힘당에서 당선됐지만 그게 아마 그냥 성지처럼 하는데 그것도 좀 어이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메가더가 한국을 사랑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랑했으면 인천 상륙작전하고 성공했으면 서울 이남에 있는 인민군들을 족쳐야죠. 그거를 선멸해야죠. 하나도 선멸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북한에서 그 북쪽 땅에서 중공군한테 깨졌고 내려오고 일사하고 태하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 있는 인민군들이 싹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와가지고서 휴전선에서 2년 반 동안 전쟁을 아니니까 밀고 땡기고 그 2년 반 동안 밀고 땡기고 하게 된 게 뭐냐면 사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자마자 평양을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이남에 있는 도관에 든 지안이에요. 그 인민군들을 싹 죽여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 다음에 평양 가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제 먼저 가가지고 막 급하게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중공군을 불러들인 것이 6.25를 저버린 거죠. 6.25는 질 수가 없었어요. 왜? 유엔군이 16개의 나라가 참전을 했대 지니까 지기를. 북한은요 비행기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군기가 북한을 쑥대밭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공권을 뺏겨서 이 하늘을 뺏겼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나중에 가장 그 분석할 때 회전 분석할 때 나온 첫 번째 뭐냐면 제공권을 뺏겼다. 이 하늘을 뺏겼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전쟁인데 도로 유전선으로 됐다는 것은 1.45 때 다음이 됐다는 것은 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25가 끝나기 직전에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메가더가 아니고 이제 후임자들이 이제 그 유엔군 사령관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그 포로 석방은 그 제네바 해방에 따라 가지고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서로 교환해야 돼요. 머릿수를 세서 교환하든 아니면 1대1이든 1대2 뭐 5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하는 건데 북한 포로들 그걸 이제 방공포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로 해가지고 다 이제 석방시켜버렸어요. 그 제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싫어했죠. 지금도 그 이란 전쟁 할 때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수련회 하려고 그러냐면 꼭 그 누구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뭐 정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자꾸 시련을 깨는데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이 빨리 이렇게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승만이 그렇게 방포를 석방해 버리니까 저쪽에서 북한이나 중공 쪽에서는 왜 우리가 포로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석방하냐? 말이 수가 석방인지 어떻게 아냐? 그냥 빼돌린 건지 뭔지. 그리고 설령 방공포를 하더라도 그걸 왜 너희가 석방하냐 마음대로. 나중에 저 교환해가지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한 거죠. 그때는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도 이승만의 방공포 석방을 싫어했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8년 동안 대통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번 당선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6.25 이후에 10년 뒤에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4.19 때 하와이를 망명하잖아요. 뭡니까 대통령자를 물러나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계획이. 왜 그러냐면은 일본까지 왔다 가는 일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은 뒤끝이는 거죠. 방공포를 석방했기 때문에 이건 한국은 예쁘게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원조 식량을 의존하는 얻어먹는 나라였긴 했지만 이승만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마침 독재까지 하고 뭐 부정선거하니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승만은 하야하기 전에 아주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던 게 누구였다냐면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방문해주기. 왜냐하면 마치 이제 천사가 와주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구호양국으로 연명하던 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 한국이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지만 그 아이젠하워가 안 온 거죠. 일부러 안 온 거죠.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가 언제 왔다?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한 뒤에 바로 그 과도 정부 때죠. 그러니까 작년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 과도 정부 기간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가 하야한 뒤를 기다렸다가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미국을 싫어하면은 두 가지로 저를 생각하면서 친중 나 참 듣기 싫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때만 거예요. 그런 말은 내가 그렇게 말해서 대단히 무식하게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일본에게 대해서도 우방이었다 적국이었다 우방이었다 적국이었다 도대체 몇 번 반복한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오로지 뭐 천사고 도와주기만 하는 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아이젠하워가 떨어지고 케네디가 당선이 됐는데 케네디가 61년도에 당선됐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케네디 정권이 이렇게 들어섰을 때 박정희도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그 케네디 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예전에 박정희 원래 자유 전력이 있잖아요. 박정희 그 셋째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주의자고 그랬는데 박상이 그러니까 잘 믿음이 안 간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케네디에게 믿음을 준 그 세력이 우리 한국의 이제 서북청년단 후예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죠. 한경진 목사라든가 이네들이 이제 미국 가서 보증을 쓴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개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미국의 뿌리가 깊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복음주의 교회도 많고 하니까 난민은 원래 가톨릭이고 우리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개신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케네디는 이 쿠바 이기 때, 그 쿠바 미사일 기지 그때 소련이 안 나갈 때 그거를 이제 아주 강하게 세게 그 후르쇼프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후르쇼프가 그 케네디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쿠바 미사일 설치를 철수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 미국에서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소련도 개발하고 그랬다가 그 케네디 때 그 맥나마라 국무장관 그이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사령관이라 해야 되나요? 군 사령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핵 경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 전쟁을 해가지고 소련이 한 명 남고 미국이 2명 남으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맥나마라 장관이 진여버린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뭐 이기면 그러니까 무슨 한 명 남고 2명 남으면 이겼다고 이러려고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한테 보고했죠. 이거 뭐 핵 경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케네디하고 후쇼프하고 핵 그만 늘리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케네디가 약간 미움을 샀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 군산복합체제 네오콘들 케네디가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케네디 암살당한 병을 딱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그건 뭐 경력을 뻔한 거죠. 케네디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 있거든요. 군산복합체제들. 그리고 케네디가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통킹만의 지금 북베트남의 통킹만의 미국의 배가 어뢰를 맞았다. 그러니 그래서 베트남에게 보복 전쟁을 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아서 박정희 때 베트남 전쟁을 계속 우리가 군대도 보냈잖아요. 미국은 50년인가 30년인가 지나면 그 비밀을 공개하는데 통킹만 어뢰 사건이 자작극이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는데, 물론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났습니다만, 베트남의 통킹만의 어뢰는 그것이 베트남 소행이라고 해서 베트남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비밀을 열어보니까 미국이 이제 자작극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에서 말도 없이 깨졌죠. 수도 없이. 거기서는 이제 뭐 한국 전쟁처럼 3만 6천 명씩이나 죽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말하면 한국 전쟁에 14배인가 뭐 됐다고 그래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그리고 졌죠. 다 쫓겨갔죠. 미국은 철수했죠. 나중에 도망갈 때 어떻겠습니까? 막 포트 피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남베트남 피플 포트 피플이라고 하죠. 배 타고 막 가다가 도망가다가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막 죽고, 지금 다낭, 베트남 다낭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강릉 쪽이라 되는 동해안이거든요. 베트남 지도로 봤을 때. 거기 앞바다, 다낭 앞바다가 엄청난 물귀신들이 많은 거죠. 엄청나게 포트 피플 가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닉슨이 베트남 전쟁을 그만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이제 평화회담을 하고, 휴전회담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 중공, 마오쩌둥이나 저우얼라이하고 만나서 핑퐁 얘기요. 탁구 얘기를 했어요. 탁구 얘기를 하니까, 닉슨이 이제 화해 대탕트라고 해요. 동사 대탕트. 화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또 누가 싫어한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제가 싫어해요. 케네디는 민주당이었는데 암살했고, 닉슨은 이제 공화당이에요. 케네디 후임이죠. 물론 존슨 부통령이 있었고, 케네디 부통령.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닉슨이 이제 공화당인데, 이 미국 군산복합체제는 공화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항상 무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구촌 어딘가는 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버는 악마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슨을 없애는 방법이 뭐다? 닉슨을 없애는 방법이, 닉슨이 옛날에 야당 당사에 도청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도청장치를 했는 것을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도청장치 아니라 옛날 일이고 거짓말했다고 탄핵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를 이제 터뜨렸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게 무슨 이제 이런 식이죠. 갑자기 새로 생겨서 뉴스가 아니라 이미 그런 정보를 쭉 군산복합체제 걔네들은, 무기산업자들은 그런 닉슨이 거짓말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일을. 가만 묻어뒀다가 이제 이럴 때, 그래서 닉슨이 이제 완전히 거짓말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기자가 누구냐면 그걸 폭로한 기자가, 그러니까는 나이 먹고 뭔가 좀 이게 실력 있는 기자들은 그런 것을 기사를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너무 기사가 그냥 특종도 아니고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전에 있던 거 검찰청 캐비넷 있는 사건처럼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병아리 기자, 신춘의 기자한테 다 주니까 그 애들이 한번 그냥 얼타꾸나고 이제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신춘의 기자들이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도청했던 것은 그전에 이미 그걸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는 뭐 이제 그 도청장치 없애버리니까 됐는데, 그걸 이제 누가 했냐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고 나왔다가, 사실은 닉슨이 그 했는데 안 했다고 이제 거짓말 했었죠. 그랬는데 그것을 그때 거짓말 속에 뒀다가 이제 그 거짓말 했다고 그걸 뉴스해가지고 이 탄핵을 하니까, 닉슨이 이제 탄핵이 되는 것보다는 에이, 그 쫓겨나니 쪽팔리니까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했죠. 그래서 미중 공동성명을 했는데 바로 수교를 못해요. 그 수교를 7년 뒤에 카터 때 해요. 카터 때. 카터도 언제 하냐면 임기 말에 해요. 임기 말에. 예, 바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다 미중 수교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나라 그런 나라예요. 카터는 또 민주당이죠. 근데 카터 이제 또 나가 떨어졌죠. 카터는 재선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화당 누구죠? 그 레이건이 들어와서 그 레이건은 열심히 이제 또 뭘 했다? 소련과 같이 무기 경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핵 군축 회담을 고르바초프하고 같이 해요. 그 고르바초프는 순진하니까 그걸 믿었는데, 미국은 무기 산업자들은 그게 아니니까 고르바초프하고 군축 회담을 했으면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레이건 다음에도 뭐 계속 뭐 이라크 걸프 전쟁, 뭐 이란 저기 뭡니까 쿠웨이트 이라크 전쟁, 뭐 하여튼 전쟁 얘기하는 것은 그 부시 아버지 이세 부시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린턴 때 와서 약간 전쟁 안 것 같으면 그때도 이제 다시 그 김일성하고 그때 이제 전쟁 일촉즉발을 한 것도 다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북한이 전쟁을 그 주로 하게 될 뻔했는데, 북한에는 뭐가 없다? 석유가 없어요. 석유가. 그러니까는 이라크나 뭐 아프간이나 뭐 저쪽에 무슨 저기가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뭐 전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석유가 있거든요. 근데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저게 무슨 뭐 먹을 게 있나요? 없어요. 뭐 석유도 없고 뭐 무슨 식량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전문가 그 농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뭐 밀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북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얻어먹을 게 없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골병 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그 죽기 전에 그 클린턴, 그 다음에 이쪽에 김영삼 그 영수회담인가 그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유야무야 되고, 그래서 클린턴은 계속 그 북한 측하고 수교를 하게 해가지고 또 했는데 클린턴이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아들 부시가 됐는데, 갑자기 또 아들 부시가 느닷없이 이라크하고 후세인하고 김정일이죠. 그때는 두 사람이 악의 축이다. 또 이렇게 해서 한국 그 김대중, 김정일 그 6.15 공동선언인가요? 2000년도에 그것 때문에 노벨상도 평화상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말하자면 무덤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9.11 그 쌍둥이 빌딩 작살 나고 나니까 이라크 오사마 빈 라덴을 쫓아다닌다고 이라크, 그 다음에 뭐 아프간, 무슨 뭐 파키스탄 뭐 전부 막 비집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전쟁해서 지기할 정도 전쟁하고, 오바마 다음에 또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도 하고. 근데 이 트럼프가 좀 그 특이한데, 그러니까 전쟁을 미국인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군산복합체제 걔네들은 재미를 봐요. 지금도 그 이란에다가 순한 폭탄을 때리면요, 그 폭탄 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것이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악마의 국가고 악마의 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이 뭐냐, 마가 세력인데, 마가 세력은 뭐냐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전쟁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 미국만 우선적으로 잘 살자. 저 외국에 그거 상관해가지고 전쟁하고 그러냐. 이제 그 세력들이, 그게 백인들인데, 걔들 누구냐면은 제조업했던 사람들, 그 백인 은퇴자들. 걔네들은 그 옛날에 중산층이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양극화가 심하니까 중산층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요, 저희가 좀 무식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 트럼프라고 해서 특별히 뭐랄까, 이 독재고 뭐 미국이 그냥 뭐 전쟁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가 동부만 있었던 동부 13개주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멕시코한테 뺐고 어디한테 뺐고 뺏어가지고 다 인디언들한테 뺏어서 말할 것도 없고, 뺏거나 아니면 헐값을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나다나 또는 뭐 어디입니까? 그 그린란드 이런 것도 막 그저 뺏어 먹으려고, 파나마나도 이미 뺏어갔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보장물죠. 멕시코도 막 뺏으려고. 멕시코한테도 사실 다 뺏은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이런 거 다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뉴멕시코만 이제 돈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막 뺏고 돈 좀 주고, 루이지애나 그런 것도 미국의 이제 서부 동부하고 중부가 이제 거의, 루이지애나가 뭡니까? 루이의 땅 아닙니까? 루이가 어디에요? 프랑스죠. 그것도 다 헐값에 산 거죠. 그리고 알라스카는 러시아한테 샀으니까 아주 기억나죠. 이렇게 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하는데, 이란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사실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손을 뺀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들하고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은 원래 이란 전쟁 전에 엘살바도르 아니 뭡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납치를 잘했죠. 그래서 총안 쏘고 성공했어요. 그거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수지만 장사죠. 정쟁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 재미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란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윤자 만나가지고 이란 전쟁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르니까 이게 뭐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란한테 한번 물리니까는 전혀 이제 발을 못 빼고 저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이란하고 또 다르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다?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은 어렵겠네? 거의 이협이 되기 어렵겠네? 이런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당하면은 그 보복을 어떻게 한다? 미국 본토에다 못하니까 그 중동에 있는 친미 국가들의 그 미국 기지를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미국 기지가 다 지금 싹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나중에 또 미국 기지를 줄까요? 미국 기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 건설 비용은 자기들 나라가 내야 돼. 우리도 평택 기지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 아니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자기들이.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돈 들여서 다시 미군들을 불러들인다?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왜냐하면 그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이란한테 연락이 두드러 맞았는데 다시 이제 이란전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미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다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미군 와서 또 여기다 제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이제 완전히 중동에서 미군은 이제 발디딜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미군은 항공모함이 이란 옆에 못 가고 저 멀찌감치 먼 바다에다 배 대놓고 꽝꽝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부 사령관이라고 미국 군사령관도 해군들도 전부 바로 코앞에는 못 붙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벌써 지상군도 가지도 못하고 이란은 그거 아니에요. 미국 지상군 오기만 해봐라. 바로 지원 가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동이다 발디딜 땅이었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그런 지경이 됐는데 강하죠. 지금 이란한테도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북한은 핵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기사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미군 기지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보증수표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또 마치 브론슨이라고 하는 저 껌둥이 미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 그다음 한미연합사령관 3개 갖고 있는 헌터를 걔가 뭐라 했어요? 중화미군은 북한 대북용이 아니라 중국 대중국용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전자권을 좀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전자권을 우리가 빨리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어느 쪽으로든지 우리 한국이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슨 노예처럼. 그러니 이 전자권을 가져온다는데 이게 반대하는 지금 우리나라 똥별들이 많다냐 이게 장군들이. 옛날에 태엽 뭡니까 예비역 장군들 똥별들. 그러니까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라든가 일부 야당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계속 돕기만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천사도 아니었지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이쁘게 봐서 큰 것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냥 풀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장사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재미 봐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일본은 어떻겠다? 일본을 원래 처음에는 그때는 중국이 아니었죠. 소련을 누르려고 일본을 잘 키웠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엄청 컸어요. 심지어는 G3에서 G2까지 올라갔잖아요. 독일하고 같이 서로 오르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일본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눌러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됐다? 잃어버린 20년, 30년, 잃어버린 40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드가는 지표를 우리 한국한테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얼마나 누르려겠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누르려고 했냐고요? 알잖아요. 우리 끌려가가지고서 그냥 무슨 러트닉 같은 양아치 같은 미국 상무장관한테 완전히 그 새끼가 넌댕 가면 가까이 쫓아가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막 상담하려고 했잖아요. 회담하려고. 우리 김정한 그 산업부 장관이. 근데 일본을 누를 때만 해도 그때는 미국에도 제조업이 있으니까 똑같이 서로 제조업이 있으니까 이게 눌러진 거였어요. 프라자 합의로. 그때 일본이랑 동이랑 다 눌렀거든요. 그때 유럽도 다 눌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 제조업 있는 것들 전부 다 자기들 같이 제조업은 이제 좀 더 이거 부전 일이니까 제3국에다 이렇게 하청 주고 그렇게 해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딱 생겨보니까 이게 이제 무기가 이제 갑자기 안 만들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이 우리 한국이 이뻐서 우방이니까 한국한테 무슨 방산 협력을 요청하고 조선 산업을 요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꼴이 너무나 참담하니까 한국에 바지가를 자꾸 사정하는데 그것도 이쁘게 사정하면 사정한 척을 한 게 아니라 꼴에 또 무슨 군립하고 마치 빵 세트 시키듯이 지가 일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고 있는 국내에서 무슨 친미다 숙미 아주 숙미 사대주의자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국익을 해주고 있고 쿠팡 같은 애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스타벅스 같은 그런 애들 그런 기업 많이 갖고 있는 애들 미국의 똥이랑 똥구리가 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갖는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자권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해서 하는데 무슨 딴소리 하는 매국노 같은 진짜 매국노가 그런 애들이 매국노예요. 그게 옛날에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지배할 때 원나라 부원배들 그래가지고 기체들 형제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일제 때 친일 부역자들, 일본이랑 동이랑 다 눌렀거든요. 그때 이것도 다 눌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 제조업 있는 것들, 전부 다 자기들 같이 제조업은 이제 좀 더, 이거 뭐 부전 일이니까 제3국에다 이렇게 하청 주고, 그렇게 해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딱 생겨오니까 이게 이제 무기가 이제 갑자기 안 만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이 우리 한국이 이뻐서 뭐 우방이니까 한국한테 무슨 뭐 방산 뭐 협력을 요청하고 뭐 조선 산업을 요청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꼴이 너무나 참담하니까 한국에 바지가를 자꾸 사정하는데 그것도 이쁘게 사정하면 사정한 척을 한 게 아니라 꼴에 또 무슨 군림하고 마치 뭐 빵 세트 시키듯이 지가 일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고 있는 국내에서 무슨 그 친미다 숙미 아주 숙미 사대주의자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국익을 해치고 있고 쿠팡 같은 애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스타벅스 같은 그런 애들 그런 그 기업 많이 갖고 있는 애들 그 미국의 똥이랑 똥구비를 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갖는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자권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해서 하는데 무슨 딴소리 하는 매국노 같은 그 진짜 매국노가 그런 애들이 매국노예요. 그게 옛날에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지배할 때 그 원나라 그 부원배들 그래가지고 뭐 그 기체들 형제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일제 때 친일 부역자들과 똑같은 것이고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미, 친중 그런 것이 한국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AI 시대에는 이게 무슨 뭐 영토가 커야 강대국의 선진국이고 무슨 인구가 많고 그래야 강대국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AI는 가상공간 영토예요. 누가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냐 어디가 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가 어느 나라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영토예요. 구글이 세계 부자고 애플이 세계 부자고 메타가 뭐 세계 부자고 뭐 아마존 뭐 다 이런 뭐 세계 부자들 기업 그 기업들이 그 애들이 무슨 땅이 많아요 가게가 많아요 무슨 뭐 지점이 많아요 영토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종합원 인구가 아니잖아요. AI 가상공간에는 AI 가상공간 영토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의 선진국인 거예요. 지금 AI 전환하는 이때 우리 한국은 뭐 땅 따먹기도 필요 없고 뭐 인구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인구 감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늘리려고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이민 뭐 받아가지고 늘리려고 한다 뭐 별말 다 있었는데 그리고 막 어떤 출산율을 막 높이게 해야 한다. 아 물론 애기는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 안 나면 망할 것처럼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AI 시대에는 그냥 머릿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 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처음에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뭐 그냥 우크라이나 하나 먹는 거나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될 줄 알았죠. 지금은 어떻게 전쟁한다? 드론으로 전쟁하고 그러니까요. 쪽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강해요. 러시아가 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전쟁은 군대 수, 머릿수가 아니라 전부 다 이게 AI 전쟁 기구, 드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정밀하게.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뭐죠? 하마 그 있죠?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거의 다 청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고한 이 남녀노소 민간인도 너무나 많이 주고 가자를 지옥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전부 어떻게 하냐면 AI가 전부 다 지정한 데에서 그냥 포병들은 원래 이제 뭐냐면은 병사가 AI가 가르쳐 주는 데 따라 하는 이것이 이 도구에 불과해요. 사람이 도구라니까요. 이 전쟁이 그렇게 되네요 지금.